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과학교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소박하게 25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중학교 공부에 대한 생각 나누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짜자잔, 바로 무엇이냐?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주도 학습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용어를 들으시자마자 이런 생각 드시죠? 아, 나의 소중한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풀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도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자기주도 학습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까? 있죠. 바로 타인주도 학습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 남이 주도하는 공부는 타인주도 학습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상황을 드릴게요. 옆집 아주머니, 뒷집 아저씨 영향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즉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 있는 같은 반 친구가 옆집 아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왠지 나의 아이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뒷집에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나도 뭔가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이기도 하고 교육 정보에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자기주도 학습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요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100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학부모님. 그럼 100개의 공부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개의 공부법이 있다. 요거부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난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 어떤 학생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커피도 안 마시면서 카페 같은 데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1시간 공부하고 30분 쉬는 게 좋은 친구가 있고요. 어떤 학생은 4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학생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전 100개의 공부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강의의 내용도 그렇고 책에서 보신 내용도 그렇고요. 참고는 하시되 결국 내 아이한테 맞는 공부 방법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 그걸 뭐라고 멋있게 표현하냐면 공부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여행. 즉 공부의 주인은 내 자녀가 돼야 하고 내 아이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나랑 자녀가 손을 잡고 함께 여행을 떠나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너무 남의 공부법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내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부법 이야기도 참고는 하시고요. 필요한 내용은 흡수하시고 아닌 내용은 내 자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은 뭘 하셔야 되느냐? 자, 일단 부모님은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와 격려, 응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칭찬, 지지, 응원이 내 아이한테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좋은 영양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소박하게 25년째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은근히 중요한 게 공부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공부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내 아이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갖고 공부할 수 있게 부모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럼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학부모님 자기주도 학습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죠 라고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자기주도 학습을 대폭 줄이면 뭐가 되냐면요. 자습이 됩니다. 쉽죠? 자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맹목적으로 하는 자습은 아닙니다. 즉 맹목적 자습이라는 건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기억하세요. 공부에 목표가 있고 좋은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직접 실천하는 종합적 방식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맹목적 자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 우리 과거를 떠올려 볼게요. 우리 학부모님 혹시 과거 학창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 혼자 들고 있는 느낌. 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죠. 야간 강제학습, 야간 통제학습이었어요. 도망가면 혼나는 학습. 다 모여서 막 밤까지 공부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여기서 자기주도학습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공부에 목표가 있고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며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일단 요거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자기주도학습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 움직이기입니다. 뭐라고요? 마음 움직이기.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마음 움직이기. 좀 어려운 말로 동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동기란 말의 동자는 한자로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즉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부모님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떡해요?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것은 제가 제자들한테도 물어봐요. 너네 왜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도 되게 웃깁니다. 그냥 하라니까요. 다 하잖아요. 대학 가려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일단 공부에서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요거부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즉 화면에 있는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에 살다 온 저희 제자가 저한테 선생님 롤 모델이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롤 모델 이러던데. 자, 아무튼 전 국어에 사니까 한국식으로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 만나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제 얼굴을 보시고 중학생이라고 가정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학생 용철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럼 현직 변호사를 만난다면 제가 확 꽂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겠다는?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방송인, 진행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유재석 씨를 만났다. 확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확 꽂히겠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을 실제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역할 모델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을 왜 말씀드리냐? 저는 아주 좋은 롤 모델을 좀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기억하세요. 내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한 선배를 만나는 거 되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제가 나 법관이 될 거야. 현직 검사, 현직 변호사 만나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그걸 희망하는 고등학교 선배 또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 중에서 그런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나이가 비슷한 또는 내 주변의 사람을 만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 중3 정도 되면 이런 자리가 학교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졸업한 선배가 다시 학교에 놀러 와서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 자녀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변호사 그럼 너무 높게 보이지만 그 법에 관심 있고 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선배를 만난다면 더욱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를 만난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할 수 있어, 될 거야, 저 선배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고3 딸도 있고요. 중2 아들도 있어요. 놀라셨죠? 자, 중2 아들이 초등학생 때 TV에서 법과 관련된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더니 갑자기 제 아들이 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주변에 이제 변호사 검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제 제자 중에 법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좀 만남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와 이랬죠. 근데 얘가 저랑 이제 대학생 용모가 끝났는데 그 법대생한테 막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법이 재밌다는 겁니다. 저한테. 갑자기 서점에 가재요. 저한테 법에 관련된 책을 사달래요. 무슨 민법 책을 사달래요. 제가 말렸죠. 사도 안 봐. 이해 못해. 어려워. 사달래요. 사줬어요. 근데 얘가 뭔가 그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공부에 대한 마음이 싹 트는 걸 저는 직접 가정 내에서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경험했어요. 저희 제자 중에는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고 싶은 선배가 졸업하고 찾아왔는데 그 선배를 만나더니 확 돼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공부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애들이 꽂힙니다. 특히 어떤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우리가 올림픽 대회를 보면요. 후배 선수가 이제 막 메달을 따고 저 선배님을 만나고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사람을 만나면 어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두 번째, 장소에 가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가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중3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직접 가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가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상상하고 연상하는 게 좋아요. 즉 그 직업이 된 날 상상한다, 그 학교에 간 날 떠올린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상의 동물이라서 좋은 상상, 좋은 연상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학교에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시험 기간에 되게 힘들어할 때 이런 얘기 해줘요. 내일이 시험 끝나지? 네. 얘들아, 내일 시험 끝나고 먹을 그 맛있는 음식을 생각해. 그래서 갑자기 웃습니다.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 걸 떠올려봐. 그럼 막 웃으면서 다시 오늘 힘을 냅니다.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가고 싶은 학교에 직접 가봐라, 그 직업이 된 나를 상상하라, 이런 것도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갖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이 뭔가 되고 싶은 것도 좋고요. 또는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문구 같은 것도 주변 책상이나 책 같은 데 적어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교사인데요. 때로 수업할 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무실 제 책상에는 이 왼쪽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언젠가 할 거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할 거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할 거라면 최선을 다하자. 그 문구를 보면서 저를 자극하는 겁니다. 또 이쪽을 딱 보면 문구가 또 있어요. 모든 수업은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딱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업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장소에 가볼 기회, 상상하는 기회 정말 좋고요. 또 좋은 문구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학생 용철이라고 가정할게요. 상상 안 되시겠지만 제가 중학생 용철, 그래, 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럼 이 생긴 상태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는요, 교과목별 지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 공부법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역시 공부는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갑자기 재밌게 들으시다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마음속에 노래하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되게 쉬운 거예요. 잘 따라오셔요. 가로를 보면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 세로는요, 기억의 양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을 들어 저걸 한번 따라 그려보시면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어떻게? 뚝뚝뚝뚝뚝 떨어진다. 모두 공감하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상황에서 여쭤볼게요. 일주일 전 오늘 이 시간에 뭐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은 오늘 아침에 본 것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인간의 기억력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인간의 기억력이 시간이 가는데 100%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중학생 자녀분들한테 이런 대화가 가능하죠. 13년 전 이 시간에 내가 너 기저귀 갈아줬어,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우리가 또 잊어먹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공부에 써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기억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저 그래프 잘 보시면 배운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18%에서 20%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뭔가 배우고 일주일 지나면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왜 시험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험 전날 이렇게 20% 가까이 떨어진 기억력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끝나면 반납하고 또 다른 과목 올리고 반납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20%로 떨어진 경력을 최대 올린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팩트를 담고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시험 전날 어떻게 하죠? 일단 학교에서 집에 오면 가방을 던지고 냉장고를 열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니까. 그러다가 TV를 볼까 말까 하다가 TV를 다 켭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마침 재밌는 거랍니다.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우리 학부모님 정답 아시죠? 볼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 공부 최대 이적이 드디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최대 이적 5글자입니다. 5글자 뭘까요?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5글자. 뭐냐면 공부 최대 이적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아이들은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지금 TV를 딱 켜고선 재밌는 걸 살짝 보면서 아 그래 머리 조금만 식히고 공부하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시킬 머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래 머리 좀만 식히고 공부해야지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평소 같으면 깔깔깔 웃을 텐데 지금 내일 시험인데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평소처럼 박지 않습니다. 어떻죠? 하하 하는 어색한 웃음으로 TV를 봐요. 자 그럼 이제 보고 나서 드디어 방에 들어옵니다. 시험 전날 그런 친구 있어요. 이 과목을 먼저 할까? 이 과목을 먼저 할까? 계획 짜는데 30분 걸리는 친구들 있죠. 안타깝습니다. 전날은 그냥 묻지도 따지 말고 막 가야 되는데 막 계획을 한참 짭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공부 한 30분 한 다음에 기지개를 켭니다. 머리 좀 식혀야지. 식힐 머리가 없다고요 아직. 그럼 그 자리에서 시키면 되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또 나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여기 구경하고 하면서 또 책상에 앉습니다. 또 공부 좀 하다가 보면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시험 전날만 되는 하는 행동이 있어요. 갑자기 책장을 멍하니 보더니 책을 꺼내서 높이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잘 안 해요. 갑자기 서랍을 열어서 막 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안 해요. 어떤 학생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고 있어요. 평소에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그래프가 증명하죠. 20%로 떨어진 기억력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일 시험이니까 책상을 벗어나면 안 되죠. 책상에서 하는 다른 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이 나도 그랬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제자가 아주 명언을 했어요. 시험 전날엔 6시 내 고향도 재밌어요 라는 놀라운 얘기. 어떤 친구 야 뉴스가 더 재밌어요 이런 친구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20%로 떨어진 기억력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많은 분 공감하시죠? 제일 심한 경우 막 시험 공부하다 갑자기 초등학교 앨범 꺼내보는 애들도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왜? 20%로 떨어진 걸 최대한 올리는데 힘드니까. 더 재밌는 건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야식을 먹고 나면 졸립니다. 그럼 이제 막 알람을 켜놔요. 1시간 뒤에 깨워줘 이러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떴더니 아침입니다. 그러면 깨워달라고 안 했거든요. 막 가족들한테 이유 없이 막 애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기막에 딱 꽂고 공부하면 되는데 또 친구하고 얘기합니다. 공부했니? 난 안 했어. 오늘 어떡하지? 망할 것 같아 해서 결과가 안 좋죠. 그럼 집에 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공부해야지 라고 하고 방금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다고요? 20%로 떨어진 경력을 100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시험 전날 아이들이 받는 두뇌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하는 다른 거를 찾는 경우가 많다.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 이 긴 얘기를 왜 했냐?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기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튀게 한다면 좀 덜 떨어지고 튀게 한다면 덜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하세요.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 튀는 행위가 무엇이냐?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하는 습관이 사실은 공부 방법에서 암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하라. 제가 공부와 관련한 명언을 하나 들려드리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평일이 바쁩니다. 평소가 바쁘고요. 시험 즈음이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놀랍죠?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해맑고 즐겁게 지내다가 시험 때 되면 벼락치기를 한다든가 막 밤을 새잖아요. 근데 애들은 오히려 놀랍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바빠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그날 반복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사람은 배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웠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도 빠르게 복습하시면 좋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그래프 나와서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은근히 암기는 반복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에 복습하자.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법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중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필판에 적어주시는 거 당연히 필기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있을 때 꼭 필기하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수년 동안 봤는데요.
학급에는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 있죠. 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성적이 우수한 친구와 성적이 우스운 친구가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아무튼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요. 제가 좀 놀라운 걸 봤어요. 학급에서 정말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의 교과서를 보면 정말 필기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막 참고서처럼 자습서처럼 필기가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의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데 깨끗해요. 여백의 미. 환경운동가인가 봐요. 교과서를 깨끗이 써서 후배한테 물려줄 거야. 이런 친구 같은데 깨끗합니다. 이게 필기도 공부의 전략이자 기술이자 능력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중학교 때 권장하는 필기는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만의 펜 색깔을 정해서 필기하는 거 추천합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 색깔, 선생님이 강조하신 건 이 색, 이렇게 해서 필기를 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부터 그걸 연습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나만의 방식으로 표라든가 기호라든가 그림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학생들은 하루 45분 수업을 몇 시간에 걸쳐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필기를 한다는 건 그 집중력 떨어지는 것을 이겨내면서 내가 학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법 같은 것도 아이들이 잘 장착을 한다면 좋은 공부법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요즘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게 뭐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 참고는 하되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도 정말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학생이 자기한테 최적화된, 자기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지금부터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사실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100m 달리기가 아니다. 공부는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긴 호흡으로 마라톤을 뛰겠다. 이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마다 색다른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정리됐는데요. 첫 번째, 중학생 용철이 연상 안 되시겠지만 중학생 용철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 마음이 생겼어요. 난 방법도 알게 됐어. 나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이 있어. 이 두 개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중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한테 플래너 쓰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래너 뭐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바로 플래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플래너 짜는 거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오늘 공부해야지.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국어 1시간, 과학 1시간.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전 영어 1시간이라고 쓴 친구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 영어 1시간 짠 거 참 대단한데 그 1시간 동안 진짜 영어를 공부한 건 몇 분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으로 정해놓으면 좀 느슨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목표치가 불분명해요. 만약에 제가 공부 계획을 짜는 플래닝을 한다면 저 같으면 무슨 책, 몇 쪽부터 몇 쪽 이렇게 짤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학습지 1번부터 15번 이렇게 짤 겁니다. 즉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 이런 목표를 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만약에 이걸 했죠. 그럼 옆에 별표나 동그라미처럼 뭔가 내가 공부한 걸 계속 표시하게 하십시오. 공부라는 게 은근히 재밌어서 내가 뭔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자기만의 표시나 신호가 있으면 뭔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뿌듯함이 생겨요. 그게 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뭔가 공부 계획을 짤 때에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짜라 요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아이들 공부 계획 짤 때는요,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앞에 놓고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요. 좋아하는 과목 공부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재밌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은 계획에서 계속 뒤로 밀립니다. 계획에서 계속 뒤로 밀리고 그걸 조금 하고 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영상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공부 최대 이적 5글자 뭐죠? 자기 합리화, 그죠?
애들은 싫어하는 과목을 조금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안 됐어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계획에서도 싫어하는 과목, 내가 힘들어하는 과목, 어려워하는 과목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과목을 계속 뒤로 계획을 짜는데요. 이런 것도 플래너, 즉 실천 전략의 하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 일단 공부에 대한 무엇을 갖자?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목별 공부 전략이라든가 복습법이라든가 필기법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암기에 대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왜냐? 중학교 되면 암기할 게 많으니까. 하지만 무턱대고 외우면 안 돼요. 암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라고 반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고 방법을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행동하자, 실천하자인데요. 제가 계획을 짤 때에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짜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과목을 좀 더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부 계획을 짤 때에는 좀 아이가 쉬는 시간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영역도 넣는 게 좋다. 어떻게 공부만 계속 몇 시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쉬고 여유를 찾는 것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핵심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이 공부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공부하는 것, 실천하는 것, 특히 공부에 대한 마음도 좀 갖고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마라톤을 달려가듯 긴 호흡으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된 친구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에 대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자기주도 학습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했죠? 타인주도 학습. 즉 부모님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 좀 어린 나이까지는 되는데 크면 클수록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큰 과정에서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주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오늘 이야기 들으신 거 꼭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